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에서 한국 전차를 원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사례는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약 20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계약 및 군사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올해의 가장 핫한 이슈를 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슈를 떠올리실 건가요? 예상하시는 대로 대다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올해 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었지만 전쟁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진행했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걸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지리적 거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체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를 직접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죠. 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하여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놀랍게도 전쟁 지점과 멀리 떨어진 한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전차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무기와 방위 체계 때문입니다. 어떻게 폴란드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20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계약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는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인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전적 거래가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주변국인 폴란드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자국의 2,300대에 달하는 구소련제 전차, 무기 등을 지원해준 폴란드에는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폴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미래에 닥칠 잠재적인 모든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국가 방위에 있어 당연한 일. 그렇게 2,300대의 전차 보충과 군비 증강을 준비하는 폴란드에게 보인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사실 폴란드의 처음 계획은 미국 또는 독일의 전차와 전투기를 우선순위로 협상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러브콜을 보내왔는데요. 당장 신제품의 추가 생산이 어렵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형 모델의 계약만이 가능하다는 독일에 비해 북한과의 휴전 후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군사 장비는 언제든지 폴란드가 원하는 최신형 군사 장비를 원하는 수량만큼 납품하기에 아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미국과 독일의 군사 장비에 비교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국산품으로 인해 가격 측면에서 훨씬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전차와 전투기. 항상 전쟁의 위협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알아본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 7월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전투기 다량을 구매하는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8월 말 1차 계약에서 공식적으로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0문, 그리고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수출하는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쉽게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맨 처음 폴란드가 수입 계획을 밝힌 규모는 약 150억 달러, 현재 환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 약 2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번에 이루어진 1차 계약은 약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리적 위치상 한국과 폴란드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 현지에 군수설비를 추가로 확립한 후 K2 흑표의 개량 모델인 K2PL을 2026년부터 800대 양산하고 K9 자주포의 개량형 모델 또한 400문 이상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미국과의 합작으로 개발한 세계 상위권 수준의 FA-50 전투기 48대까지 이렇게 1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유명했던 IT 분야 강국뿐 아니라
군사력 분야 또한 강국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 내외의 점유율을 가졌던 반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기 수출 시장에서는 무려 2.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에 폴란드 수출로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상황. 미국, 러시아처럼 우리나라의 100배, 17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수출 점유율의 역사를 갱신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노르웨이, 인도, 체코, 이집트 등 무기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국가들, 그리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계약 규모도 상정해 본다면 2023년 이후 대한민국의 폭발적 성장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900년대 동아시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과의 휴전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및 대치 상황이 지속된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한국이 있게 해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과거의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의 바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